안녕하세요. 네오 ITTV입니다. 오늘은 2020년 그 이후를 지배할 7대 메가 트렌드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키스텝 정책 브리프라고 해서 혁신 전략 연구소라는 곳에서 이렇게 발간하는 보고서고요. 그 딜로이트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각종 그 전 세계 어떤 트렌드나 중요한 이슈들 또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컨설팅 그룹인데 이제 메가 트렌드라고 해서 이 GBR 메가 트렌드라고 해서 이 보고서를 최근에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딜로이트 그룹에서 말하는 이 메가 트렌드를 우리가 살펴보고 이것이 앞으로 미래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 전망을 우리가 이 트렌드를 살펴봐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준비를 해야 되고요. 투자나 아니면 개인의 어떤 활동, 직업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참고할 만한 그러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메가 트렌드는 바로 미중 긴장 속에 국제 질서가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요, 이 경제 회복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리쇼어링 강화, 즉 해외에 있는 여러 공장들을 다시 미국으로 복귀시킨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요. 또 자국 내 투자 유치에 총력을 해서 결국은 이 중국과의 대결 구도를 더 심화시키면서 군사 및 기술 부분에서도 첨예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GDP 기준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 앞으로 딜로이트는 예측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보신 바와 같이 2024년 정도 되면요, 중국이 경제 대국 1위로 부상을 한다고 합니다. 자, 1992년도에는요, 중국이 순위가 10위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불과 거의 한 20년 만에 중국이 세계 1위를 지금 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 미국이 이제 그 다음으로 밀려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가 부상하고요. 일본은 경제가 이제 더 하락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요. 인도네시아가 또 부상하고요. 러시아가 의외로 또 이렇게 부상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약간 아리송한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강자라고 여겼던 유럽의 강자들은 이렇게 뒤로 뒤처지는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브라질이 의외로 경제 성장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고요. 영국도 뭐 점점 프랑스, 영국 다 순위에서 지금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그래서 경제 대국의 변화가 지금 앞으로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양강 체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아쉽게도 한국은 10위권 안에 들지 못하는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강화되는 두 번째는 이 강화되는 탈탄소화인데요. 앞으로 각 파리 협정, 이 주요국은 파리 협정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저탄소 전략을 유엔에 제출해야 되고요. 또 이거는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 전략을 이제 수립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탈탄소화를 하지 않는 이런 기업들은 유럽 시장에서 퇴출이 될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기업들은 살아남기가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점점점 이 탈탄소화에 동참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비율은 더더욱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있죠. 바로 높은 제조업 비중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나 대체 에너지 기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직까지 기술력이 좀 낮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업이나 산업체에 대한 이러한 탈탄소화로 인해서 높은 부담이 증가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서 한국이 아마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이산탄소 배출량이 세계 8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2018년도에 이 정도 했으니까 지금 더 올라갔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탄소 발전 비율이 무려 40%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 석탄 발전의 비중이 이렇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석탄 발전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점점 이 수소 경제, 그래서 수소 경제가 부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 현실화하기에는 굉장한 기술적인 난제들이 많다는 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ESG라고 하는 이 새로운 경영 도입이 가수화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ESG라는 것이 바로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바로 그러한 경영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경영에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어떤 투자 규모가 점점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일부 국가는 이거를 의무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ESG가 이제 앞으로 새로운 투자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ESG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위 20%의 주식이 지금 높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ESG 관련 투자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 ESG,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바로 이러한 투자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이 불러온 금융산업이 지금 재편된다는 점에 바로 이 핀테크와 이 빅테크 이러한 기술이 금융계에 이 적용이 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대형 IT 정보 기술 기업들이 금융산업으로 뛰어들면서 결국에는 이런 핀테크와 빅테크라는 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금융시장을 거의 장악을 하다시피 지금 가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러한 관련 규제도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IT 기업들이 금융업 진출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을 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빅테크, 피테크 기업들이 이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이 가명을 이용해가지고 빅데이터,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형 유통사와 협업을 통해가지고요, 생활 밀착형 사업을 확대한다거나 어떤 신규 비즈니스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 지금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금융에 대한 안정적인 문제들이 지금 또 새로운 이슈가 되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각국은 실물 경제 충격에 양적 완화로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양적 완화를 지금 크게 늘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주식 시장이 과열돼 있고요. 그 많은 돈들이 투기 자금으로 쓰여지면서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코인 쪽에 엄청난 거품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이 팬데믹 시대에 양적 완화를 통해서 각국은 지금 위기 극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한국은 내수가 굉장히 부진했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욱더 이제 구조조정과 어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통화정책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요. 지금 앞으로 이
이러한 양쪽 안으로 인한 부작용이 곧 나올 텐데 그게 언제인지가 이제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관심사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 팬데믹 시대의 금융 안정이 그럼으로써 더 중요한 어떤 키워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역점에선 제조업인데요. 지금 각국은 경기 부양 정책에 따라서 글로벌 수요 회복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새로운 구조 개편을 통해서 제조업 경쟁력을 좀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 그다음에 리쇼링 전략을 각국이 지금 펼치고 있으면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 이제 서서히 무너지면서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산업재생기구를 활용한다거나, 그다음에 M&A, 그다음에 사업품을 매각한다거나, 소니가 대표적으로 그런 부분을 했고요. 전략적으로 협업을 한다거나 실사업을 발굴하고 원가 혁신을 한다는 등 이러한 전략들이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트렌드는 바로 코로나19로 몰고 온 이 소비 트렌드인데요. 결국 이 집코, 그 다음에 이 비대면이 이제 일상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게 이제 습관이 돼버렸고요. 결국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이게 이제 뉴 노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집코가 비대면은 코로나19 이후에도 비대면 소비 방식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러한 딜로이트의 7대 메가 트렌드를 보면 결국에는 이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요. 그럼으로써 이러한 R&D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것이고요. 장기적인 탈탄소 전략 굉장히 중시되고 있고 이 핀테크 산업과 핵심 원천 기술을 더 이걸 강화해야 된다는 점. 왜냐하면 금융시장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융시장이 과연 누가 이거를 기술과 결합해서 이런 핵심 기술을 가지고 시장을 장악하느냐가 지금 핵심이 되고 있는 거고 제조업에 그리고 스마트화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이제는 제조와 서비스업이 융합되는 그러한 트렌드로 계속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패러다임에 또 적응해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시 되고요. 다음 언택트에 대한 소비 패턴을 확산으로 인해서 이런 온라인 금융과 결제, 상거래, 무인 배송, 원격 근무와 같은 비대면 산업의 활성화 당분간 지속될 것이고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될 거라는 점 트렌드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